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들을 수 있는데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는 며칠을 아프게 합니다. 아들이 또 전화를 안 받네요. 딸이 명절에도 안 온대요. 남편은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낯설지 않으시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현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시간 우리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냉철하지만 따뜻한 철학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의 원인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나빠서, 남편이 나빠서, 며느리가 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상처의 진짜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요. 내가 가진 기대, 내가 만든 환상, 내가 품은 의존. 이것들이 상처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풍선과 같다. 크게 부풀릴수록 터졌을 때 소리가 크다. 오늘 우리는 이 풍선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람을 빼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죠. 그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가 달라졌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이 아이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주면,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기대가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나이 들어 나를 돌봐줄 거고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당연히 보답할 거야.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보이지 않는 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은 서명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식은 그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서명한 적도 없지만 부모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 계약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숙 가명 64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내 젊음을 다 바쳤어요.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했고 결혼 자금도 다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요. 명절에나 한 번씩 와요. 와도 몇 시간 있다가 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한 게 뭐가 그리 큰가요?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안부 물어보고. 그것뿐인데. 여러분도 이런 마음 느껴보셨죠? 내가 뭘 그리 많이 바랐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작은 기대라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큰 고통이 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30년, 40년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박철 가명, 68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 안 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 이래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땐 잔소리만 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날 모르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기대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였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연히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사랑은 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랑의 크기를 재는 저울은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100을 줬다고 상대방도 100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돌려주지?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고 내 기대가 문제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의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존은 고통의 사슬을 만든다. 의존할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상처는 깊어진다. 그러면 정서적 의존부터 말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의존이란 무엇일까요?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기분이 좋고 안 하면 우울해요.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무심하면 불행해요. 며느리가 웃으면 안심되고 무표정하면 불안해요.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것은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맡긴 상태이고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휘둘립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이순자, 가명, 66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딸이 카톡 답장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화났나 이런 생각만 해요. 딸은 그냥 바빴을 뿐인데 나는 온갖 상상을 다 하죠. 정서적으로 의존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내 바다의 파도가 되고, 상대방이 잔잔하면 나도 평온하고 상대방이 거칠면 나도 흔들립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다음은 생활적 의존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노부부지만 말이 없고 생활적 의존은 더 현실적입니다. 남편 없이는 밥도 못 해먹겠어요. 아내 없이는 빨래도 못 하겠어요. 자식들이 안 도와주면 병원도 못 가요. 문제는 상대방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도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바쁘면, 없으면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불안하다 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의존은 노후 의존입니다. 통장 잔고 점점 줄어드는 숫자.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거야. 용돈을 줄 거야.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강원도에 사시는 최동수 가명 70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돈이 빠듯해요. 아들한테 조금 도움 받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아들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아니까요. 근데 속으로는 서운해요. 내가 너 키울 때는 뭐든 다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순간 우리는 취약해집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다행이고 안 도와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의존이 깊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조금만 무심해도 큰 상처가 되고 배우자가 조금만 차가워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이 온 몸을 짓누르는 느낌. 왜서일까요? 마치 줄타기하는 사람처럼 내 존재 전체가 그 사람에게 걸려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존은 줄타기와 같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한다.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가족 환상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해. 가족이면 당연히 나를 우선순위에 놔야 해.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환상이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충격적인 말이지만 현실을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으로 명절에는 어색한 가족 모임, 가족이면 마음이 통할 거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형제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는 가족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미자 가명 62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다 모여도 각자 핸드폰만 봐요. 말을 섞으려고 해도 그래 이것밖에 안 해요. 내가 준비한 음식도 대충 먹고. 가족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보험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해. 이것은 일종의 보험 개념인데 내가 투자했으니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생각이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호 가명 69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해외로 발령받았어요. 좋은 기회래요. 근데 솔직히 섭섭해요. 아버지 나이도 있는데 멀리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기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데 이 두 가지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의무라는 환상 속에서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담겨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도와야 하고, 형제는 서로 챙겨야 하고. 하지만 현실은 모두가 자기 인생으로 살기 바쁩니다. 직장, 육아, 생계, 건강. 자기 것도 벅찬데 남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왜서 우리는 자식에게 가장 실망하는 걸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아기로부터 성인이 되면서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머릿속에 이상화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빛나는 후광이 있는 아이와 평범한 성인의 모습을. 우리 아이는 착해. 우리 아이는 효자야. 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것은 일종의 조각상이고 부모가 만든 이상적인 자식의 모습이지만 현실의 자식은 그 조각상과 다릅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박순자, 가명, 6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닌데. 항상 착하고 말 잘 듣던 앤데. 이혼이라니. 내가 딸을 잘못 봤나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실망의 정체이고 내가 만든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실망은 현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엄청난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 돈, 에너지, 감정. 그 투자에 대비해보면 보상은 불균형이지요. 마치 저울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벼운 것처럼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기대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돌려받아야지. 그 무슨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이? 인천에 사시는 서정아 가명 63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 대출 받았어요. 10년 넘게 갚았죠. 결혼 자금도 보탰어요. 근데 아들은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가끔 엄마가 뭘 해줬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다 해줬는데 기억도 안 하나 봐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혀진 편지처럼요. 아니, 기억해도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은 평생 기억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쉽게 잊는다. 가장 아픈 진실은 이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소를 아시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며 자식만 생각합니다. 모두들 해보셨지요? 밥은 먹었을까? 일은 잘 풀리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지만 자식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다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다만 그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철수 가명 71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면 항상 아버지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해요. 나중에 전화는 안 오고요. 나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데 아들은 나를 하루에 5분도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대칭적이지 않다. 부모의 사랑은 아래로 흐르는 폭포와 같고 자식의 사랑은 가끔 내리는 비와 같다. 마치 큰 불꽃과 작은 불꽃처럼요.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렇게 상처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서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 정서적 자립, 생활적 자립. 자식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남편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전화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바쁘다는 건 열심히 산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취미, 나만의 관계, 나만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는 환상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의존하지 않으니 원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라는 환상, 가족이면 당연히 나를 챙겨줄 거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남은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해방의 시간이다. 모든 기대에서, 모든 환상에서, 모든 의존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감사합니다.